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하면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오늘 8시 터진 초대형 악재, 100년 만에 떼부자 될 기회가 옵니다. 미국 연준의 파월, 월러, 윌리엄스 등이 말을 바꾸면서 금리를 5% 이상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하며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집값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 부동산의 주간 수치이며 KB 시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은 하락 조건이 상승 조건을 압도하고 있어서 가격이 내려갈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8시 터진 초대형 악재 100년 만에 떼부자들, 이제 정말 하늘이 준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헬리콥터로 돈을 무진장에 뿌리고 있네요. 자, 이거를 제대로 줍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먼저 미국 금리 인상 아주 발빠르게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자, 자꾸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파월이라는 사람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말 바꾼 미국 연준 인사들 매파모드라는 것은 긴축 정책을 쓴다는 얘기예요. 즉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둔다는 얘기예요. 시장 예상보다 금리 더 올린다라고 아예 지금 말하고 있죠.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당분간 금리 인상 유지를 발표하겠다. 말 바꾸기 한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무슨 뭐 거의 끝나갈처럼 얘기하더니. 자, 인플레이션 완화는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점점 내려간 건 사실이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하다는 초기 단계. 이 말은 맞아요. 0%에서 지금 9까지 갔다 9에서 6으로 왔는데 초기 단계 아닙니까? 1, 2까지는 내려와야지. 자, 물가 폭등이 일어나면요, 왜 미국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지 아세요? 물가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물가 폭등이 일어나면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킬 나라가 미국이에요. 옛날에 LA처럼. 이거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 차라리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는 미국이 견뎌내요. 왜? 탈러국가니까. 근데 이 폭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물가 잡는 거에 모든 총력전을 쓰는 거야. 자, 물가가 최우선. 이제 자, 페드 월러, 정확히 말하면 월러죠, 표현이. 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안 끝났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 오랜 기간 더 높은 금리. 자, 더 오랜 기간에 더 높은 금리가 지속된대요. 데이터상에 물가를 봤더니 아직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신호가 안 보여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아직도. 지금 너무 많이 꼭지까지 올라와서 조금 떨어진 것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준 총재 서열 3위죠. 자, 윌리엄스는 뭐라고 말했냐.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리겠다. 완전히 매파 모드, 금리 인상 쪽이라는 뜻이에요. 연준 금리, 즉 5에서 5.25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좋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좋은 목표다. 그리고 카시카리 총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강경 매파인데 최저금리가 5.4까지 가야 미국이 물가 불안에 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경 발언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 상단이 확정됐다고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미국 물가 폭등은 폭동이에요, 폭동. 자, 이제 넘어갑니다. 부동산 시세. KB는 하락폭 확대되고 있다. 솔직히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모든 요소가 선진국이고 국민소득도 우리나라보다 2배 높지만 제반 어떤 상황들, 요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난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난리 일어났을 때는 후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진국이라고. 자, 집값 하락폭 정부 줄었다, 민간 커졌다. 다른 목소리 왜 일어날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것들은 좀 한국부동산원, 이게 하락장에는 조금 더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KB부동산, 이게 더 조사기관이 더 많아요. 2배나 많습니다. 이 2개가 달라요. 먼저 한국부동산원, 정부 통계기관, 그리고 이번에 통계 조작, 김현미 장관 지금 좀 조사받고 있잖아요. 자, 네이버 시세. 그런데 이제 지금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를 말해요. 자, 네이버 시세는 거의 한국부동산원하고 일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하락장에는. 자, 조사원이 호가, 실거래가, 시장 적정가를 반영합니다. 5주째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어요. 하락장 반영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이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은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 시세 보고 봤다가는 타이밍 놓쳐버려요. 자, 이제 KB부동산 보세요. 민간 대표기관으로서 여러분들 대출 받잖아. 주담대 대출. 이거 KB가 기준이에요. 한국 부동산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은행권에서. 자, 민간 대표기관 대출 기준 6.2만 가구로서 3만 가구대를 형성하는 한국 부동산의 신뢰도를 2배나 앞서갑니다. 이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KB 시세는 중개업소 시세 입력을 하고 또한 추가 검증까지 해요. 좀 더 정확하죠? 4주째 지금 얘는 하락이 확대되는 걸로 나왔어요. 얘는 5주 연속 감소로 나왔는데 한국 부동산은 얘는 4주 연속 하락.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요? 상승장 반영에 민감. 다만 KB부동산은 하락장에 좀 보수적이고요. 상승장에 오히려 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집값 흐름을 그럼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은 1월 이후에 하락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KB는 하락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1월 달은 전체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구나. 두 번째, 부동산 폭락장은 지속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설 이후에, 다만 두 개의 공통점은 설 이후에는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엄청 축소된 것도 아니에요.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이다. 왜? 호가, 매물, 거래 이런 것들이 소폭 올라가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호가도 오르고 매물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거로 봐서 조금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세 발의 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하락 기조가 아직은 강하다. 자, 이제 집값 판단 주요 지표 아직은 하락이 우세하다고 여러 번 했어요. IMF 부총재는 한국 집값 앞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했고, 제가 이거 몇 번 했죠. 금리, 정책, 경기, 수급, 전세, 심리 6가지 나눠봤을 때 금리는 세모입니다. 자, 3월까지 금리 인상 이것만 놓고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금리가 집값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직은 못 믿어요. 아까 파월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목한 고금리는 상당 부분 유지할 거예요. 빨라야 하반기 때 인하가 됩니다. 기준금리 말하는 거예요. 정책은 무조건 집값 폭등 쪽으로 지금 윤석열이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원희룡이든 윤석열이든 서울시장이든 뭐 경기도 지사든 간에 집값 폭등 못 시켜서 지금 안 달랐어요. 상승이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락이 목표가 아닙니다. 뭐 연착륙이 목표 같지가 않아요. 그냥 폭등이 목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쓰죠. 경기 회복. 자, 상승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쓸 것 같아. 제 생각은. 자, 하지만 이 종합적인 걸 다 봐야 돼요. 자, 경기는 아주 안 좋아질 거예요. 23년 성장률 세계 최악이고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집값 폭락이 그럼 장기화되죠. 자, 올해 경기 하락이 이어지고 내년부터 조금 반등을 하면 장기화되지 않는데 내년도 폭락을 한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수급지수는 이건 무조건 X입니다. 왜? 집값 안 뛴다 이 말이에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거 공급과잉 항상 이게 터지면서 집값이 안 뛰었잖아요. 미분양 넘쳐나고. 자, 미분양이 지금 7만 가구 8만 가구 이제 향해서 가는데 10만 곧 돌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세, 수도권 전세 아직도 하락하고 있어요. 전세 멈추고 시간 지나서 매매가가 뛰어야만이 갭 투자도 하니까 상승하는 거예요. 심리 아직도 나쁩니다. 최소 2년 후나 반전할 정도로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국제적인 거, 국내 환경 여건이 다 악화돼요. 해외 집값도 뛰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2022년 이후 폭락장의 기운.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집값이 반토막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얘가 얼마나 뛸 것인가. 입지상으로 또는 아파트 물건 자체상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자, 2022년 우리는 폭락장에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항상 제가 과거에도 했던 말이지만 여기 보세요. 부동산 연착륙 온갖 대책에도 폭락이요. 집값 6에서 8억씩 하락. 지금 TV주선에서 오늘자로 나온 뉴스예요.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자, 외곽지역 대폭락. 서울 외곽 노도강, 금관구, 강성중.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강북구. 자, 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뭐 이런데. 자, 이제 경기 외곽 지역도 폭락. 송도, 동탄투, 시흥, 인천. 아무튼 경기도에서 외곽 지역은 무진장이 떨어졌고요. 외곽이 아닐지라도 경기도 웬만한 곳들은 지금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지방 말할 것도 없죠. 전체입니다. 세종, 대구, 대전, 울산, 부산. 자, 이제 외곽 지역이 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폭등한 아파트. 폭등한 아파트는 대폭락합니다. 강남권 폭락. 금매 지금 30%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서초구, 강남구가 지금 서울에서 하락폭이 제일 큰 편에 속해요. 그 다음에 하락 금액이 최고입니다. 금액상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서초, 강남이 8개나 차지한대요. 왜? 비싼 집값 많이 빠지죠. 자, 거품 급락 폭락. 지금 거품으로 너무 많이 뛰었어요. 강남은 3배나 뛰었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급락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못난이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나홀로 아파트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거래 전멸, 그러면서 폭락. 특히 강남이 나홀로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여러분들 강남이라고 해도 나홀로 이런 거 잡으면, 얘는 빌라나 똑같아. 강남 빌라 안 뛰잖아요. 오피스텔도 안 뛰고. 잡으면 망합니다. 자, 서울 마찬가지로 나홀로는 보지도 마세요. 전국 다 마찬가지. 자,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다? 물론 뭐 입지도 있고 타이밍도 있는데 그런 거 빼고 아파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새 아파트냐 헌 아파트냐 여기 가깝냐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대수예요. 자, 그 다음에 비아파트는 폭락합니다. 빌라, 오피스, 상가, 주택, 빌딩. 토지도 마찬가지. 아무튼 아파트 아닌 것들은 잡지 마세요. 하늘이 준 기회에 왜 이런 좋지도 않는 이런 걸 잡아요. 자, 그 다음에 고분양, 미분양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할인 분양도 하고 떨이 분양도 하고. 자, 분양권 팔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제 경기지방 10년간 안 뛴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집이 남아돌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하고 인천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떨어졌다가 잘해야 회복. 이렇게 안 뛰다가 20년에 뛰었다.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20년 이후에 뛰었거든요. 서울도 외곽 지역은 주로 20년에. 뭐 강남도 20년에 많이 뛰었어요. 아무튼 20년 이후에 뛴 게 왜 문제냐. 여기 보세요. 경기 지방이 10년간 안 뛰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2기 신도시 폭탄 때문에 이게 가장 커요. 엄지발가락 크죠. 이제는 1, 2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3기 신도시하고 택지지구. 지방 같은 경우도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 각 신도시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해요. 지금 서울 집값이 13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억 하는 것 같아요. 10억. 이거 6억까지 5억까지 빠져야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해 볼 만해요. 서울 집값 5억까지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그것도 미국보다 집값이 비싼 거예요. 서울 집값이 5억으로 내려와도. 거품이 심하죠.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부채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빚도 많아.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1인 가구만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 늘어나는 것은 가구수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해외 이전 산업체들이 해외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 뛰었던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건 물량 폭탄이에요. 10년 동안 이렇게 안 뛰었다가 경기도하고 지방하고 2020년 폭등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도 있지만 더 큰 게 이거예요. 바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냥 개나고리나 다 뛴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지 않으면 집값 안 뛴다는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바닥 치고 잘해야 회복한다 이 말이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선정 잘해야 돼요. 집값 하락폭 감소 확대. 저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도로 보여줄게요. 여기. 자, 그래프 보면 KB부동산 파란색입니다. 오, 갈수록 이렇게 파란색 보세요. 줄어들고 있네요. 1월 2일부터 30일까지. 그런데 이제 노란색 KB.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쵸? 서로 완전 반대죠. 그 다음에 통계기관별 하락장 때는 좀 민감해가지고 한국부동산은 많이 떨어진 것처럼 표현했고, 자, KB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했죠. 자, 부동산 114. 외곽지역, 장기적 전망도 안 좋습니다. 자, 수원, 영통, 11월, 12월, 1월. 자, 보세요. 갈수록 더 떨어지네요.
수정구 더 떨어지네요. 화성시는 더 망해버렸네요. 1월 달 와갖고. 그 다음에 전세도 마찬가지. 영통구, 수정구, 화성시. 그 다음에 소형들이 많이 빠지고 대형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이건 가장 큰 이유는 이쪽은 거래가 없어요. 별로. 왜? 팔리지를 않아. 팔리지를. 이쪽은 거래가 잘 돼.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내놔갖고 소형들은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표가 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자, 아무튼 소형들 많이 빠졌네요. 그런데 25평 이하는 마이너스 7.4 쭉 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30평대는 마이너스 2.7, 더 큰 것은 1.3. 대형이 좀 덜 빠진 것처럼, 안 빠져서 덜 빠진 것처럼이 아니라 거래가 안 돼서, 못난이라서. 자, 아파트 매매가 소폭 긍정적, 외지인 거래 증가. 이거 뭐냐? 외지인들이 계속 매수를 안 하니까 집값 폭락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설 지나서 약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집값이 좀 반등하려고 하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도 자 1000건에서 쭉 떨어지다 좀 올라왔네요. 그쵸? 하지만 얘들 3000건이 넘어야 돼요. 3000건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약간 완전 떨어지기만 했던 게 덜 떨어지는 쪽으로 턴을 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정부가 집값 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아니 막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앞에서 크레인으로 아마 끌어버려 가지고 꼭지로 올려놓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전국 70% 아파트들이 회복을 못하고 장기 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하기보다는 입지, 아파트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